중요한 게 나오죠. 물납과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올해 기출해서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지문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양도소득세만 하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내년 시험에는 다른 데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조세 정의에서 세금은 항상 금전급부다 배웠죠?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된다. 원칙이죠. 그럼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세금은 돈으로 내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뭐가 나오냐? 세금 중에는 물건으로 납부도 받아주는 게 있어. 물건 납부, 줄여서 물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돈으로 내요. 얘도 돈으로 내야 돼. 그렇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5가지 조세 중에서 물건 납부를 인정해 주는 거는 재산세뿐이 없더라. 뭐뿐이 없다? 재산세. 우리가 과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도 물납이 있었고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이 있고 재산세도 물납이 있었어요. 했다가 보니까 세금을 뻑 하면은 안 팔리는 부동산으로 물건 납부합니다. 그럼 정부는 뭡니까? 돈이 있어야 예산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물건으로 납부했으니까 이걸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는데 팔 때 수수료가 또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데 수수료 빼고 나면 세금이 적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온 말이 썰입니다, 이건. 해서 물건으로 받는 건 다 없애버리고 재산세 하나만 남겨놨죠. 혼자서 튀니까 얘가 시험에 단골 메뉴죠. 그래서 재산세만 있습니다. 요거 알아두시고.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느냐? 재산세만 물납제도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보면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데에다가 얘들은 물납제도가 없어. 근데 재밌는 건 작년에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얘가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재산세만 있어. 근데 올해는 또 뭐가 나오냐? 양도소득세에서 또 나왔어요. 양도소득세도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틀리죠?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딱 감이 잡히죠? 물납은 재산세뿐이 없는데 엄한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2년간 출제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얘에서 나올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비교를 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가 가능성이 높은 게 추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납이다 그럼 신경 써야 되는데 5가지 조세 중에서 뭐만 된다? 재산세만 된다. 그럼 재산세는 다 물건 납부가 허용된다. 그럼 너도 나도 낼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금액이 클 때만 물건 납부를 받아주겠다. 그럼 금액이 클 때만 재산이 많아. 재산세 금액이 커. 그럼 현금 동원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야,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되면 현금 마련하기 어려우면은 가지고 있는 부동산으로 대신 내도 된다. 이게 물납이죠. 그럼 금액이 많다. 얼마 기준이냐? 1,000만 원 초과할 때. 우리가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현금 동원하기가 어렵겠구나. 대출받아야 되고 힘들겠구나. 그럼 그냥 부동산으로 내. 물건으로 내. 근데 그럼 1,000만 원 초과한다. 초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법에서 얘가 또 단골 메뉴예요. 뭐냐? 초과, 미만, 이상, 이하. 세법에서 이 4가지 용어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뭐냐? 1,000만 원 초과다. 초과라는 건 이 숫자가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1,000만 원 초과다. 그럼 1,000만 원까지는 물납이 안 돼요. 1,001만 원, 1,000만 원 초과돼야지만 물납이 된다는 것. 해서 초과로 나왔을 때도 있고 딱 1,000만 원인 경우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 이거죠. 1,000만 원인 경우 물납이 된다, 안 된다, 맞냐, 틀리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할 때 초과, 미만, 이상, 이하 나오는 건 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일단 초과라면은 1,000만 원을 넘어야 되니까 거꾸로 1,000만 원인 경우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꼭 이런 지문으로 나옵니다. 해서 알아두세요. 초과,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까지는 물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물납을 허용한다. 그럼 물건은 무엇을 얘기하냐?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 되냐? 아니란 얘기죠. 반드시 부동산으로만 납부가 돼야 된다. 부동산만이라는 거 꼭 알아두셔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인데 부동산이라는 것도 어떤 부동산, 어디에 있는 것만 되느냐? 이게 시험의 단골 메뉴죠. 요거는 재산세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하나 개념을 알아두면 돼요. 뭐냐 하면은 요거 하나 볼까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파트가 있더라. 그럼 우리가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두 가지를 설명해 줄게요. 취득을 했다. 취득을 했다 그러면 어떤 세금 내야 되죠? 취득세. 그럼 취득세는 어디에서 갖느냐 이거죠. 앞으로 계속 다시 배웁니다. 취득세는 광역단체에서 가져다 씁니다. 따라서 서울이면은 특별시에서 걷는다. 그래서 특별시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럼 강남구가 섭섭하죠. 야, 취득세 특별시에서 가져가면 우리 뭐 갖고 예산 집행하냐? 너는 1년에 한 번씩 재산세 받아서 써라 이거예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지방세 내우지 말아요. 이거 보면 끝이야.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광역단체가 취득세 가져가요. 한 번 걷는 거니까. 그러나 1년에 한 번씩 걷는 재산세는 기초단체에서 가져다 씁니다. 그거 가지고 예산 집행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재산세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구세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는 물납제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동산으로만 된다고 그랬는데 물납을 하면은 요 재산은 강남구청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강남구에서 관리 유지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물납은 관리하기 편하라고 관할구역이라고 그러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는 것 먼저 알면 되죠. 그러니까 강남이다 그러면 강남구청 안에 있는 부동산만 받아줘요.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 강남구에 재산세 내야 되는데 제주도에 있는 감귤밭으로 부동산으로 세금을 갖다가 신청한다. 야, 나 이거 물건 낼 거야. 제주도 거로. 그럼 제주도의 땅은 강남구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죠. 이럴 경우에는 신청한 내용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나중에 재산세에서 자주 배웁니다. 자세히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산세 낼 때는 부동산만 되는데 다른 지역의 부동산은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동네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된다. 강남이다 그러면 강남구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 만약에
경기도 성남시에 재산세 내야 된다. 그럼 관할구역이 어디가 되죠? 성남시가 된다. 따라서 성남시 소재한 부동산만 받아준다는 얘기죠. 이게 관할구역이야. 과거에 기출문제 얘가 나왔죠. 강남구에도 부동산이 있고 성남시도 부동산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강남구에도 부동산이 있고 성남시도 부동산이 있는데 성남시에 재산세를 부담해야 된다.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한 거. 이럴 때 부동산은 관할구역 안의 부동산만 되는데 어디 것만 된다? 그렇죠. 성남시 소재 부동산만 된다.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정리하면 강남구도 재산이 있고 성남시도 재산이 있는데 재산세가 성남시에 대한 재산세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성남시의 재산세니까 부동산도 성남시에 있는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된다는 것, 이게 기출문제가 되죠. 간단하죠? 관할구역의 뜻을 알면 된다. 요건 앞으로 자주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물납이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알아두냐? 5가지 조세 중에서 물납이 있는 건 하나뿐이 없더라. 뭐? 재산세. 그런데 아무거나 다 물납을 하면 부동산이 넘쳐 흐르니까 조건이 있죠. 세금이 많을 때, 그게 1,000만 원 초과할 때. 그럼 물건은 어떤 것만 받아주느냐? 부동산만 된다. 부동산만 되지만 어디 있는 부동산만 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 관할구역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 경기도 성남시, 시가 되겠죠. 강원도 영월군, 군청이 되죠. 그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이 되죠. 따라서 기초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 군, 구 안에 있는 부동산만 된다. 끝.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럼 요거에 대한 것은 오늘 이렇게 알아두시면 재산세 시간에 자세하게 또 배운다.